앞에 설명드린 것 같이 이제 미래의 농업 기술인 스마트팜 농업을 하는 그런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또 강연 이런 걸 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요즘 이렇게 자극이 중요하잖아요. 강한 자극을 받아야 또 사람들이 반응하니까 좀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북극을 볼 수 있는데 40년 만에 북극의 얼음이 반으로 줄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뭐 요즘 그래서 우리가 뭐 곰들이 힘들어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좋은 일도 있어요. 이렇게 뭐 얼음이 녹으니까 배도 다니고 뭐 단거리가 되고 이런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후 변화가 우리 일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심슨 가족 아시죠? 심슨 가족이 뭐 거의 50년 된 그런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이죠. 심슨 가족은 예를 들어서 지금이 얼마나 더운 날인가. 여러분 뭐 작년에 더웠고 올해도 제일 더울 것 같죠? 예, 그런데 그 더운 날이 지금 살면서 제일 더운 날이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는 가장 시원한 날이 될 거라는 것이 심슨 가족이 예측을 하고 있고, 이런 폭염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태어났을 때는 거기 폭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살면서 계속적으로 폭염이 늘어나고 있죠. 그만큼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그들이 좀 가오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자연에 거스리고 살아야 돼? 에어컨은 견뎌야지. 에어컨은 왜 필요해? 또 에어컨을 달게 되면 또 자기들이 이쁘게 만들었던 그런 아키텍처들의 또 훼손도 되고 이러니까 그들은 에어컨 보급률이 낮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폭염 때문에 에어컨 보급률이 점점 증가되고 있죠. 자, 이렇게 폭염에서 에어컨 판매량이 증가되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삼성, LG가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삼성, LG가 에어컨에서는 세계 1등이니까요. 그렇게 좋은 일도 항상 또 생기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온도를 보면, 해수 온도를 보면 지금 2023년 그 전에 비교해서 엄청나게 해수 온도가 올라가고 있죠. 앞으로 자꾸 이렇게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뭐 난 여름에 잘 견디니까 겨울보다는 여름이 좋아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그럼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냐, 그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 봤을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2023년만 해도 거의 100조의 손실을 입었죠. 기상 재난과 이상 기후 때문에 이런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 외국하고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시는 그림과 같이 우리나라도 여름이 20일 증가되고 겨울이 줄었죠. 그러니까 계속 여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는 식량, 물, 에너지, 환경, 보건 여러 가지 요소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은 그래도 식량 얘기를 하는 날이니까 식량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업화 이후 1950년대, 1900년도 이후에 그때에 비교해서 한 1.5도 오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1.5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1.5도.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여기 보시면 서식지 절반 이상이 감소해가지고 식물이 8% 준다 하잖아요. 그럼 앞에서 식량 그런 얘기 했을 때 곽 박사님이나 이런 얘기 했을 때 그런 키울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먹거리가 8% 정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1.5도 되는데 얼마 남았냐? 이제 6년 7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6년 7개월이면 여러분들 군대 가기 전이나 군대 갔다 와서겠죠? 뭐 조금만 견디면 군대를 어떻게 기후변화로 모면할 수도 있을까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 변화가 우리 식량에서는 큰 위기를 주고 있는 이유가 해수면을 상승시키기 때문입니다. 예, 북극과 남극을 만약에 이렇게 계속 녹아서 해수면이 증가되면 60m까지 상승이 된답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아까 100년 후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뭐 좀 심하게 가장을 해서 다농다 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집이 한 3m 건설 기준으로 집근은 1층이 적어도 자기 집이 한 20층, 30층 이상 살아야 되겠네요. 지금 사시는 데가 한 20층, 30층 되세요? 되면 이렇게 뭐 다 녹아도 뭐 생존을 할 수는 있겠죠. 예, 그런 가설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수면이 상승되면 곡물이 왜 줄어드냐? 우리 경작지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되면 또 바닷물도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염분 피해를 받죠. 그럼 염분이 있는 땅에서는 우리가 작물을 잘 기르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량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도 이제 우리가 곽파사님이 설명했지만 우리나라는 그 식량 위기 국가이죠. 그렇죠?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도 식량 안보 지수가 꼴찌인 나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우리도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절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후변화만 있는 게 아닙니다. 2050년 되면 인구가 100억 명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향후 40년 동안 과거 8,000년 동안 생산한 식량을 생산해야 돼요. 아까 기아도 인구 뭐 80억일 때 한 10%가 기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먹고 사는데 뭐 부족함이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식량의 자급률이 20% 언더인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무역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식량에 대한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갑자기 북한처럼 국경이 봉쇄되고 무역이 함에 불편해진다. 그럼 어찌 될 것 같아요? 뭐 비근한 예로 2010년에 아랍의 봄이 있었죠. 그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식량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기근에 의해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정권이 바뀌었죠. 예,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 미래의 식량 얘기를 하길래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물어보려면 이제 심슨 가족한테 물어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에 핫한 게 심슨 가족이 옛날에 그 만들어냈던 그런 스토리가 미래를 예측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트럼프 당선을 예측했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측했죠. 그러면 제가 찾아봤어요. 식량은 뭐가 있느냐? 여러분 애플 비전 프로 아시죠? 그것을 쓰고 가상 음식을 먹는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음식을 내가 맛집에 갔는 것처럼 보여주고 그와 똑같은 맛과 향과 그리고 그 뭐 배부름을 느끼게 해주면 되겠죠. 예, 그렇죠. 여러분들 개발하셔야 돼요. 꼭 열심히 하셔가지고 명문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니까 충분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뭐 뇌를 속이면 돼요. 뇌를 속여가지고 정기적 자극이나 자기장이라든지 아니면 광해 작용을 줘서 뇌에서는 자기가 눈으로든 육감으로든 먹게 느끼게 하고 입으로는 필수 영양소와 필수 대사량만 먹도록 해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몸도 좋아지고 그렇죠? 예,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은 이제 저희는 먼 미래의 문제고 우리가 당장의 앞으로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 해요. 그래서 요즘 떠오르는 게 스마트팜이죠. 여러분들 스마트팜이 뭐냐면 우리가 일단은 먹고 사는 곳에 생산량 증대하는 것, 그 다음에 또 기후변화 대응해서 우리가 가진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작물을 키우고 그리고 그걸 공급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같은 분들이 이렇게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쉽게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농약을 안 쓰고 비료를 안 써서 환경에 유익하도록 만들어서 고객들한테도 좋은 그런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이 스마트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2세대 스마트팜을 지금 개발 중에 있고 3세대 스마트팜까지 개발된다면 사람이 개입 없이 파종부터 시작해서 수확하고 그다음 출하까지 다 이루어지는 것이 3세대 스마트팜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2030년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예, 안 남았습니다. 이 그림 뭐냐면 미래의 농업의 그런 청사진입니다. 여러분들 내셔널 지오그래피 아시죠? 옷 브랜드죠. 저희 때는 미래를 보기 위한 잡지였어요. 지금도 잡지로 나오고 있는데 미래의 농업은 이런 도시 내에서 이런 여러 가지 농경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사는 정주하는 공간에서 생산과 소비를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미래의 농업이라고 이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이 욕심이 도시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2050년 되면 인구의 66%가 도시에 살려는 욕망을 가지고 살게 되고 그들이 정주하는 공간에서 생산하는 그런 곡물이나 작물을 먹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방은 소멸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오르기 시작한 것이 도시농업이고 도시농업의 한 예로 미국의 뉴저지에 있는 이런 그 버티컬 팜이라는 수직 농장이 곽강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량 390배, 90배 정도 늘릴 수 있는 겁니다. 수직 농장은 우리가 기존의 농업은 2D죠. 평면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수직 농장은 용적률을 높인 아파트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3D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생산에서 싱가포르 항공에 납품을 하고 있고 이런 네덜란드 노트르담에도 이런 도시농업을 활성화해서 지금의 도시의 회색빛 도시가 아닌 이런 그린한 도시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셀파 스페이스는 이런 재배하지 못하는 공간에서 재배할 수 있는 이런 수직 농장과 도시 농업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현재 인도네시아에 수직 농장 팜을 지금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성수동 아시죠? 성수동 핫플레이스잖아요. 거기에 보면 패스트5 성수구 바로 앞에 패스트5에 건물 위에 옥상에 그런 루프탑에 저희가 이런 스마트팜을 지어서 사람이 이종 간에 사람과 식물이 같이 공존하면서 사람이 내뿜는 공기를 식물이 소비하고 식물의 그런 깨끗한 공기를 사람이 공급받으면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데 루프탑에서 루프탑 가든 파티 하면 좋겠죠. 예. 앞으로 미래의 도시의 농업의 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심당 아시죠? 예, 중앙역에 성심당에 오시면 성심당 앞에 저희 그 쉘파 대장팜이 있습니다. 여기 30년간 공실이었거든요. 공실을 지금 현재 딸기와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대마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미래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라운지도 있거든요. 라운지 와서 스마트팜 교육도 받으시고 좀 자세하게 그리고 체험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셀파 스페이스는 누구나 하고 싶고 누구나 편리하고 그런 누구나 돈 벌 수 있는 농업, 다들 농업이라 하면 힘들고 3D 업종이라고 하기 싫은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농업을 좀 바꾸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농업은 아까 짐 노조스도 나왔지만 미국에서 가장 많은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아시는 사람입니다. 물론 뭐 할아버지나 부모님은 아시겠죠. 예. 빌 게이츠가 가장 많은 농지를 미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했고 미래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식량은 안 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가진 만큼 또 우리 그만큼 국력이 상승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미래의 직업을 선정해 서 농업도 고려해 주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